자, 오늘 원소 주기율표와 그 화학결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원소라는 개념. 원소, 물질의 쪼갤 수 없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마지막 고유 성질을 원소라고 하죠. 자, 이 원소에 대한 건 이제 과거에 탈렉스는 물이 원소다. 1원소설을 주장했고, 이후 엠페도클레스 4원소설, 이후에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4원소가 서로 연속 변환된다. 연소 변환설. 이게 이제 연금술, 금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자, 이 연금술은 뭐 아이러니하게 화학, 알케미스트로부터 케미스트리로 발전을 하죠. 몇 페이지야? 페이지 안 써있나요? 맨 앞쪽에 있습니다. 앞쪽에. 앞쪽에서 앞에서 좀만 넘기면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이 원소, 그래서 이제 원소라는 개념이 끊임없이 이제 연구되다가 이 원소들이 갖고 있는 주기성을 알게 됩니다. 일단 하나 물어보죠. 물은 원소인가요? H2O, 물은 화합물이죠, 그렇죠? 물은 수소와 산소의 화합물이고, 그럼 수소는 원소인가요? 네, 원소입니다. 산소도 원소인가요? 네, 원소입니다. 그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물질의 기본 성질을 원소라고 하고, 저 원소 개념의 입자를 원자라고 하죠. 자, 이 원소에 대한 과학자들의 생각. 그 다음 처음에 이제 새쌍 원소설 데베라이너 이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멘델레예프는 원소들의 어떤 규칙, 주기성을 드디어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를 만들어서 몇 가지 그 규칙들이 있고, 들어오세요. 네, 비어있는 원소들이 존재했고, 이런 것들을 예견하기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현대 그 원소 주기율표의 기본이 되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제 모즐리부터입니다. 모즐리. 자, 이 모즐리라는 과학자는 양성자 수를 이용해서 양성자 수가 곧 원자 번호구나.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원소들이 무게도 증가하고, 또 저희 양성자 수가 증가하면 그게 결국 원자 번호가 된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성 원자는 중성 원자가 중성이라는 건 의미가 뭐죠? 중성이다. 중성 원자. 양성자 수와 전자수가 동일한 물질을 우리가 중성 원자라고 하죠. 그러니 우리가 원자 번호 1번이면 양성자가 1개고 전자도 1개가 됩니다. 중성 원자 기준. 원자 번호 10번이면 양성자 10개고 중성 원자 기준 전자도 10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모즐리라는 과학자가 고안해낸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이다 라는 걸 기본으로 해서, 자, 현대에 와서 여기에 두 가지가 추가됩니다. 첫 번째 족, 그리고 주기. 요 두 개가 추가되면서 현대 주기율표가 완성이 됩니다. 현대 물리학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원자의 발견으로 보고 있고, 현대 화학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이 원소 주기율표의 발견입니다. 자, 족과 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규칙, 바로 옥텟 규칙이 있습니다. 옥트가 뭐죠? 옥트라는 게 8이라는 접두어입니다. 8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어 영어로 뭐죠? 옥토퍼스. 문어가 왜 옥토퍼스야? 다리가 8개라. 낮은 도에서 높은 도까지 이 8음 차이를 뭐라고 그래? 옥타브라고 하죠. 그치? 자, 우리가 팔각형, UFC에서 팔각형 링은 옥타곤이라고 하죠. 그치? 여기서 질문. 왜 10월은 옥토버죠? 원래 10월 8월이었습니다. 8월. 그러다가 월 2개가 추가되면서 새로운 달을 앞에 추가하면서 원래 8월이었던 옥토버가 2칸 밀리면서 10월이 되죠. 자, 어쨌든 옥텟 규칙 8전자를 의미하는 거고, 원소는 가장 안쪽 궤도에 전자를 첫 번째 껍질을 제외한
이제 예외적으로 첫 번째 껍질은 너무 공간이 비좁기 때문에 그냥 두 개만 들어가면 꽉 차버리고, 그럼 첫 번째 껍질을 제외한, 첫 번째 주기를 제외한 두 번째 주기부터는 전자가 8개씩 채워져야 된다. 순서대로. 그리고 8개가 찼을 때 가장 화학적으로 안정한 상태가 된다. 요거를 설명하는 기본 개념이 옥텟 규칙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와서 족. 족은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느냐, 되게 중요합니다. 원자과 전자. 원자의 가장 가장자리에 있는 전자 수를 결정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최외곽 전자 수를 얘기해 주기도 합니다. 둘은 다 똑같은데 18쪽에서 문제가 생겨요. 자, 18쪽 같은 경우에는 18쪽은 원자과 전자가 0개고 최외곽 전자가 8개입니다. 이유는 이 원자과 전자가 누구랑 관여되냐면 이게 화학 반응과 관련해요. 화학 반응. 화학 반응과 관여된 전자라 원자과 전자라는 건 화학 반응과 되게 중요한 전자인 거고, 그러면 18쪽 기체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며 18쪽인 비활성 기체들은 가장 화학적으로 안정한 상태야. 그래서 화학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화학 반응을 안 해. 그래서 원자과 전자를 0으로 잡습니다. 요건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그럼 최외곽 전자는 단순하게 뭐야? 그 각 족의 1의 자리의 수가 바로 가장 바깥쪽 궤도에 안정적으로 차 있는 전자의 개수를 정의해 줍니다. 자, 주기는 보통 뭘 정의하느냐? 바로 전자가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전자 궤도. 우리는 편의상 이걸 전자 껍질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주기가 결정해 줍니다. 자, 그럼 이제 주기율표를 좀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죠. 일단 기본적인 이건 그냥 가볍게 쓰고 지울게요. 원래 주기율표가 이제 이렇게 생겼고, 얘는 1쪽부터 2, 그 다음에 3에서 12, 13, 14, 15, 16, 17, 13, 14, 15, 16, 17, 여기가 18입니다. 여기가 18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특징은 이 주기율표의 왼쪽으로 갈수록 아래로 갈수록, 결론은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강해집니다. 금속성이 금속성은 뭐냐? 성이 커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주기율표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그리고 오른쪽 위로 갈수록 무슨 성질이 커지느냐? 비금속성이 커집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금속이라는 개념 뭔지 알죠? 그쵸? 은백색의 특이한 고유 광택이 있고, 샘시계에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금속으로 돼 있죠, 그쵸? 이런 보통 금속들의 고유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연성이 강하고 전성이 강하고, 연성이랑 잘 휘는 거, 전성은 길게 뽑아낼 수 있는 거고, 전기 전도도나 열 전도율이 자유전자 때문에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통칭 금속인데, 그러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강해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강해집니다. 그럼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잘 봐. 여기에 나트륨이 있고요. 여기에는 마그네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칼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트륨과 마그네슘 누가 더 금속성이 클까요? 나트륨이 더 금속성이 큰 원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에서 나트륨을 소듐이라고 안 하죠. 나트륨이라고 하죠. 자, 칼륨, 포타슘이라고도 하는데, 자, 나트륨과 칼륨을 비교하면 누가 더 금속성이 크죠? 칼륨이 금속성이 큽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비금속성을 비교해 볼 때, 자, 여기에 플루오르가 있고, 그 다음에 네온이 있고, 여기에 헬륨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플루오린과 네온에 비교했을 때 누가 비금속성이? 네온이 훨씬 비금속성이 크고, 그 다음에 네온과 헬륨을 비교하면 헬륨이 비금속성이 더 큰 원소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주기율표를 우리가 정면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기준에 왼쪽에 있는 애들은 다 뭐다? 금속 원소다.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비금속 원소다. 요 개념만 잘 갖고 계시면 되고, 자, 우리는 보통 주기율표를 여기 3족에서 12족 원소들은 전이금속, 전이원소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당연히 어떤 주기적인 특징 규칙이 있지만 약간 전체적인 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따로 떼어 놓고,
우리는 보통 요런 주기율표를 요렇게 해서 원소들의 어떤 규칙들을 판단하는 주기율표를 완성해서 사용하죠. 그래서 1, 2, 그 다음에 13, 14, 15, 16, 17, 18쪽 1, 2, 13, 14, 15, 16, 17, 18 총 몇 쪽이 되죠 그럼? 8쪽이 됩니다. 그리고 이 8족들은 이 족의 의미가 뭐야? 종족, 가족이란 뜻이야. 보통 같은 종족이나 같은 가족은 뭐야? 비슷한 동일한 성질을 갖고 있단 말이지. 어쩜 그래서 비슷한 성질이나 규칙을 갖고 있는 그 원소들의 특징들을 이렇게 족으로 1족이다, 2족이다. 이게 다 1족 원소들, 2족 원소들, 13족, 14, 15, 16, 17, 18.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는데 우리는 4주기까지만 판단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기율표를 이용해서 여러 수많은 자연에 존재하는 원소들의 규칙들을 특정한 규칙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규칙을 이용해서 다양한 우리가 여기저기에 우리의 인간 생활에 인류에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죠. 자, 그럼 잘 봐. 이거 지워도 될까요? 그냥 주기율표 왼쪽으로 갈수록 왼쪽 아래로 갈수록 뭐가 강하다? 금속성이 강하다. 오른쪽 위로 갈수록 뭐가 강하다? 비금속성이 강하다만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기율표를 확인해 볼 건데 원자번호 몇 번까지 외워야죠? 20번까지 완벽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뭐 여러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외워 볼게요. 자, 일단은 보통은 이렇게 이거부터 시작하죠. 수, 해, 이렇게. 보통 이제 수헬립의 앞자를 따서 외우지, 그치? 수헬립의 수헬리 배까지 외웠습니다. 잘 안 외워진단 말이지. 수헬립의. 자, 선생님이 이제 보통은 이렇게 많이 외워요. 뭐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제 이렇게 보통은 뭔가 암기를 하려면 무지성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대충 비슷한 그 상황이나 이야기를 만들어서 외운단 말이지. 자, 선생님이 학생 때 주기율표를 외우라고 숙제를 이제 학교에서 받았어. 근데 이제 가족끼리 바다에 놀러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가족끼리 가니까 같이 바다에 같이 갔겠죠. 그래서 바닷가에서 막 딱히 놀기도 귀찮고 그냥 핸드폰이나 하고 싶은데 주기율표는 외워야겠는 거야. 그래서 그늘에 가만히 앉아서 수헬립에 외우고 있는데 수헬립에 이렇게 안 외워지지? 수헬립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그 꼬마 여자애가 넘어지면서 그 입고 있던 비키니 수영복이 벗겨진 게 아니에요. 벗겨질 뻔합니다. 그래서 수헬립의 비키니 오프너. 이거 벗겨질 뻔했어요. 그래서 이거 도와줘야 되나? 두리번거렸더니 이걸 나만 봤네. 나만 알지. 도와주려고 했는데 사실 모래사장에서 넘어지면 뭐 다치지도 않고 옷이 벗겨진 것도 아니니까 별일 아니죠. 별거 아니라서 이제 마시던 그 콜라를 마셔요. 펩시콜라. 마시던 펩시콜라를 한번 마시다 또 목에 한번 걸려. 하다가 이제 잘 넘어갑니다. 하고. 그래서 수헬립의 비키니 오프너, 나만 알지 펩시콜라 크카. 수헬립의 비키니 오프너, 나만 알지 펩시콜라 크카. 이렇게 보통 외워주시면 우리가 보통 문제를 풀 때 이거 이렇게 한번 외우면 잘 안 까먹거든.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주기율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걸 쓰는 건 진짜 낭비야. 근데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갑자기 시험지를 받았는데 갑자기 기억이 빨리빨리 안 나. 그럼 어떻게 시험지 받자마자 시험지 한 2번째 장에다 이거 쓰고 시작하는 거야. 수헬립의 비키니 오프너, 나만 알지 펩시콜라 크카. 수헬립의 비키니 오프너, 나만 알지 펩시콜라 크카. 내가 수헬립에 외우려고 하는데 어떤 꼬마 여자애가 넘어져서 비키니가 벗겨질 뻔했어. 비키니 오프너. 도와줘야 되나? 나만 봤네. 나만 알지. 별일 아니네. 마시던 콜라를 마시는데 펩시콜라. 펩시 제로를 많이 먹죠. 펩시콜라. 먹다 또 한번 걸려 하다가 잘 넘어가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수헬립의 비키니 오프너, 나만 알지 펩시콜라. 이거 다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원자번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입니다. 자, 보고 대답해 볼게요. 자, 원자번호 7번. 누구죠? 7번. 잠깐만. 이 7번이 얘야. 질소야. 질소. 3번이 리튬이고 4번이 베릴륨이고 6번이 탄소야. 7번은 질소죠. 자, 원자번호 7번 질소. 얘는 양성자가 몇 개인 거죠? 7개. 중성원자 기준 전자도 7개가 되는 겁니다. 자, 원자번호 17번 누구야? 염소죠. 염소. 우리가 그 소금에 염소가 들어있습니다. 염화나트륨이 소금이죠. 저 염소는 원자번호 17번이네. 아, 양성자가 17개, 중성기준 전자도 17개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요게 원자번호의 의미, 모질리가 고안해낸. 자, 그 다음 족과 주기를 나열해보죠. 자, 일단 족은 여기서 1족, 2족,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이고요. 그러니까 1족 애들은 누가 있죠?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14족에는 탄소와 규소. 14족 중요합니다. 14족이 중요하다는 건 단백질 핵산 시험 보지 않았나요? 단백질 핵산 시험 안 봤어? 아, 그래. 되게 중요하죠. 그럼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시험 안 봤어요? 안 봤겠지. 그러니까 봐봐. 14족이 왜 중요하냐면 이 14족인 규소가 산소 4개랑 공유결합을 해서 뭘 만들어? 지각을 구성하는 기본 구성 단위 물질을 만들어. SiO4 규산염 3연체. 그래서 얘가 모여서 혼자 있을 땐 감남석이 되는데 얘네들이 한 줄로 단일 결합 구조로 단사슬 구조를 만들면 뭐가 돼? 휘석이 되고 이중 복사슬 구조를 만들면 각섬석이 되고 판 모양이 되면 후금목이 되고 망상 구조 높게 쌓여서 그물 구조를 만들면 어떻게 돼? 이게 석영 망장석이라고 하죠. 석영이나 장석을 만든다. 또 실리콘이 자기들끼리 공유 결합되어 있으면 순수 반도체야. 여기에 13족을 도핑하면 P형 반도체가 되고 15족을 도핑하면 N형 반도체가 돼. 반도체를 만들어. 14족이 되게 중요해. 또 생명을 구성하는 물질은 누구랑 누가 있죠? 탄소가 있는 물질과 탄소가 없는 물질 있잖아. 탄소가 없는 물질은 물과 무기압력이고 탄소가 있는 물질은 누가 있어?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이 있잖아. 얘네들의 공통점 다 탄소 공유결합돼 있다고요. 14족 되게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더라. 자, 그럼 1족 애들은 전부 다 원자과 전자가 1개, 최외각 전자도 1개. 2족은 원자과 전자 2개, 최외각 전자 2개. 16족은 원자과 전자 6개, 최외각 전자도 6개야. 근데 18족만 원자과 전자 0개. 최외곽 전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는 8개가 되는 겁니다. 이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1의 자리의 수, 족의 1의 자리. 1, 2, 13, 14, 15, 16, 17, 18의 족의 1의 자리 수치를 체크해야 되는 게 중요하죠. 자, 주기 가봅시다. 1주기, 2주기, 전자껍질 수를 의미합니다. 3주기, 4주기. 전자가 안정적으로 돌 수 있는 궤도, 전자껍질이라고 요거를 저 주기가 결정을 해 줍니다. 자, 안정, 불안정이라는 건 이따 설명을 다시 해 드릴게요. 자, 근데 본격적으로 주기율표를 나열해 볼까요? 여기 있다 해볼까? 자, 원자번호 1번입니다. 원자번호 1번 수소, 양성자 몇 개죠? 원자번호 1번이니까 양성자는 하나겠지. 자, 이게 몇 주기 원소죠? 1주기 원소. 그럼 전자껍질이 1개인 거예요. 그리고 중성원자 기준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아야 되므로 전자가 1개 있네. 요게 원자번호 1번 수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헬륨 가볼까요? 헬륨은 원자번호 2번 헬륨이고요. 자, 얘는 양성자가 몇 개야? 원자번호 2번이니까 양성자가 2개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주기 원소니까 이렇게 전자껍질이 하나 있고, 그리고 전자가 2개 차야 이렇게 중성 상태를 만족하겠죠. 참고로 1주기만 공간이 너무 비좁아서 전자가 저렇게 딱 2개 차버리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1주기만 이 상태까지, 특히 헬륨은
전자가 두 개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자가 꽉 차서 더 이상 화학 반응을 일으킬 전자가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18쪽 비활성 기체로 표현합니다. 자, 계속 가볼까요, 이제? 리튬으로 가볼까요? 원자 번호, 3번. 플러스 3으로 합시다. 플러스, 양성자가 3개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제 몇 주기 원소? 2주기. 그러면 전자 껍질이 몇 개? 2개 있겠죠. 자, 3번 리튬이죠. 자, 옥텟 규칙이 뭐냐면 첫 번째 껍질만 예외적으로 2개를 채우고 두 번째 껍질부터는 전자가 존재한다면 그거를 1부터 8까지 차례대로 채워나간다는 게 옥텟 규칙의 핵심이죠. 자, 한 김에 나트륨도 해볼까요? 나트륨은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11번. 그럼 양성자가 몇 개인 거예요? 11개. 자, 몇 주기 원소죠? 3주기. 그럼 전자 껍질이 몇 개?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돼요? 중성 원자니까 11개. 그럼 첫 번째 껍질엔 2개. 두 번째 껍질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그러면 10개.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채워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뭐라고? 원자번호 11번 나트륨이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쌤이 1쪽을 이렇게 3개 정도 나열해 봤는데 공통점이 있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몇 개씩 있어? 전부 다? 1개씩 있죠. 이 전자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원자의 가장 가장자리에 있는 전자, 원자가 전자. 또는 가장 바깥쪽 교대에 있는 전자, 최외곽 전자라고 합니다. 되시나요? 최외곽 전자랑 원자가 전자가 다른 건 누구만 신경 쓰면, 이 둘이 다른다는 건 18쪽만 신경 쓰면 됩니다. 오케이? 자, 계속 가볼까요? 자, 우리가 2주기에서 산소가 엄청 중요해요. 산소. 자, 원자번호 8번 산소. 원자번호 8번이니 양성자가 몇 개죠? 8개. 몇 주기 원소라고? 보고 대답하세요. 2주기 원소라고. 그치? 그럼 전자 껍질이 몇 개다? 2개다. 안정적인 전자 껍질이 2개 있다는 거. 실제 전자 껍질은 되게 많아.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원자번호 8번입니다. 그럼 전자가 8개 있어야 되는데, 옥텟 규칙에서 첫 번째 껍질에는 2개, 그리고 두 번째 껍질에는 이렇게 6개가 채워져 있다라는 거죠. 그치? 자,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6개 있죠. 그래서 16쪽. 그래서 16쪽 산소는 원자가 전자가 6개, 최외곽 전자도 6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원자번호 8번 산소.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좀 생각해 볼까요? 요런 예제를 하나 들어볼게. 자, 원자 번호가 뭔지 일단 몰라. 양성자만 체크해 줄게. 그리고 전자 껍질 이렇게 돼 있어. 전자가 없는 껍질은 굳이 체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전자 껍질은 무한대로 갖고 있어. 정수배로 비례하게. 근데 전자가 채워져 있는 것만 판단하는 거야. 굳이 위로 여기서 무한대로 있는 거 굳이 쓸 필요가 없다고. 그럼 이 상태, 전자가 채워져 있는 상태인데,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4개가 차 있고, 세 번째 껍질에 2개가 차 있어. 자, 이게 사실 뭐였냐? 중성 상태래. 그럼 전자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죠. 그럼 원자번호 몇 번인 거야? 원자번호 8번 산소인 거야. 그러면 일단 얘를 기준으로 원자가 전자가 2개 맞나요? 아닙니다. 원자가 전자라는 건 가장 안정적으로 안쪽 궤도부터 채웠을 때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개수를 원자가 전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얘는 뭐야? 자, 우리가 맨 처음에 빅뱅 배우면서 뭐 배웠죠? 스펙트럼을 배웠어. 우리가 수소 원자 모형에서도 배우는데 나중에 이 스펙트럼, 수소 같은 경우는 이런 거지.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전자가 우연히 위로 요층과 2층이라고 할까? 두 번째 껍질이라 두 번째 껍질이랑 세 번째 껍질 사이에 해당하는 딱 그 에너지에 해당하는 빛이 우연히 지나가. 그럼 어떻게 돼? 그 빛을 얘가 흡수해 버려서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위로 올라갔던 애가
대자는 항상 안정, 중성, 평형, 균형을 추구하거든. 불안정하네. 다시 원래 층으로 가야겠다. 그럼 어떻게 돼? 내려와요. 그럼 그 과정에서 어떻게 돼? 빛을 방출한다고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왜 수소원자 모형에서 이렇게 빨주노초 파는 볼 뭐라고 그래?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요 연속 스펙트럼이 있는데 만약에 수소 기체를 지난 스펙트럼은 이렇게 선이 4줄이 사라져 버린다고. 이걸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왜 흡수 스펙트럼이 생겨? 얘가 2층에서 3층으로, 2층에서 4층으로, 2층에서 5층으로 올라갈 때 이런 애들을 다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수소를 되게 고온으로 가열하면 다시 빛을 방출해요. 어떤 물질이든 온도가 높아지면 빛을 방출합니다. 생각을 해봐. 대장장이들이 철을 재련하려고 철을 뜨거운 용광로에다 풀무줄에서 가열해서 집게를 잡아서 꺼내면 어떻게 돼? 뻘겋게 빛이 나는 철 있잖아. 그걸 모루에 넣고 꽝꽝 때려서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런 것처럼 고온으로 가열하면 빛을 방출하는데 정확하게 그 빛이 가시광선 영역에서 동일한 위치에서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 중에 수소만이 요런 방출선이나 요런 흡수선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선 스펙트럼은 원소의 지문이라고 한다고요. 되시나요? 그럼 잘 봐. 이 선 스펙트럼에 나오는 건 뭐다? 전자 껍질이 불연속적으로 존재한다는 뜻이고, 이때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이 왜 일어난다? 아래쪽에 안정했던 전자가 에너지를 또는 빛을 흡수해서 위쪽 껍질로 올라갔을 때, 위쪽 껍질로 이걸 전이한다고 그래? 올라갔을 때 전이하는 과정에서 흡수 스펙트럼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런 구조가 안정이고 이런 구조는 불안정인 거야. 그럼 불안정 기준으로는 우리가 원자과 전자수를 따지지 않는다고. 그럼 얘를 원래 위치인 두 번째 껍질로 옮겨놓고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6개네. 16쪽이구나. 원자과 전자가 6개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안정, 불안정 차이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빅뱅 우주론 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화학에서도 배우고 물리에서도 배우고 지구과학에서도 배우고 당연히 통합과학에서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수능도 보죠. 자, 통합과학 수능 과목이죠. 자, 그래서 지금 뭘 쓴 거지? 또 뭐 쓴 거야? 지워진 거구나. 지워진 거구나. 원자 번호 8번 산소가 이거는 어떤 상태를 의미한다? 불안정. 그럼 보통 우리가 따지는 원자과 전자수의 개수는 이렇게 안정한 상태. 안쪽부터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서 8개가 채워질 때까지는 위쪽을 채우지 않는 거예요. 규칙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채울 공간이 아무 데나 막 던져 넣을 수는 없는 거라고. 그래서 아래로 차곡차곡 채우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차곡차곡 8개 채우고, 다 찼으면 그 다음 껍질로 차곡차곡 8개를 채우고, 요런 패턴대로 채워져야만 한다라는 게 옥텟 규칙의 핵심입니다. 자, 계속 가보죠. 그럼 네온 가볼까? 네온은 원자 번호 10번입니다. 그럼 양성자가 몇 개 있겠죠? 10개 있겠지. 네온은 몇 주기 원소죠? 2주기 원소입니다. 자, 얘는 원자 번호 몇 번이야? 10번이죠. 그럼 양성자가 10개, 그럼 전자도 10개. 옥텟을 통해서, 옥텟 규칙에서 첫 번째 껍질만 예외적으로 2개, 그 다음 두 번째 껍질, 이렇게 딱 8개가 딱 이렇게 안정한 상태. 그러면 이 상태는 뭐다? 최외곽 전자는 몇 개야? 그냥 눈에 보이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는 8개. 원자과 전자는 꽉 찼기 때문에 다음 궤도로부터 채워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원자과 전자는 0개로 분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 나온 김에 요 18쪽 기체들을 뭐라고 하냐면 비활성 기체라고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거 배웠지. 활성화 에너지. 기억나시나요? 물질 대사.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물질 대사고, 물질 대사라는 건 36.5도, 37도의 체온 범위 내에서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야 화학 반응이 무조건 잘 일어나는데 온도가 너무 낮은 곳에서 반응을 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 촉매, 효소가 필요하죠. 이 효소가 뭘 해주죠? 반응이
일어나는데 요구되는 최소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가 있는데 그거를 확 낮춰준다고.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끊임없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 몸이 안정적으로 생명 활동을 할 수 있게 유지해 주는 게 바로 보다 효소라고. 효소. 그렇죠? 자, 그럼 활성화 에너지라는 건, 활성이라는 건 뭐야? 화학 반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활성화 에너지의 활성, 뭐? 화학 반응. 자, 그럼 비활성, 아닐비야. 화학 반응을 안 한다는 뜻이야. 화학 반응을 안 하고 그냥 자기 혼자 안정한. 그래서 18쪽, 사실 18쪽은 모든 원소의 원업이야. 모든 물질들은 화학적 안정을 하기 위해서 두고 18쪽 같은 전자배치, 발음 잘해야 돼요. 18쪽 같은 전자배치를 해야 돼. 그걸 하기 위해서 공유결합도 하고 이온결합도 하고 다양한 화학결합을 통해서 18쪽 같은 전자배치를 통해 화학적 안정을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대자는 항상 안정, 중성, 평형, 균형을 추구하려고 해요. 우리가 역학적 힘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안정해 보이냐? 이렇게 하면 안정해 보이나요? 결국 넘어지지. 이 상태가 안정하잖아. 이 상태로 되려고 노력한다고. 또 물리적으로 또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원자는 전기를 띈 상태보다 중성 상태가 좀 더 안정한 상태입니다. 근데 화학적으로는 가장 안정한 상태가 누구야? 18쪽 같은 전자 배치를. 그런 상황에 따라 이것처럼 되기 위해서 얘네들이 전자를 버리고 이온이 되기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주기에 누가 있을까? 염소. 마그네슘 하자. 마그네슘 중요하다. 마그네슘 해볼게요. 마그네슘 원자번호 몇 번? 12번. 자, 그럼 양성자가 몇 개죠? 12개. 몇 주기 원소야? 3주기. 그럼 전자 껍질이 몇 개다? 3개다. 요렇게. 그리고 얘는 이제 12번 마그네슘. 그러면 원자번호 12번이야. 양성자가 12개지. 중성 원자 기준 전자도 12개. 근데 그 12개 전자를 어떻게 채워나가야 된다? 첫 번째 껍질만 외외적으로 2개. 두 번째부터는 8개씩 채워나가야 된다. 이게 규칙이다. 자, 그럼 10개를 썼고 마지막 껍질엔 2개. 그래서 2족, 원자과 전자가 2개인. 그러니까 내가 마그네슘을 대표로 그렸지만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모두 가장 바깥쪽 껍질에는 전자가 2개, 원자과 전자가 2개인 2족이다. 그러니까 같은 가족, 같은 종족인 거야. 그래서 비슷한 성질을 띠게 되는 거고 화학결합에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럼 이제 염소까지만 쓸까? 뭐 굳이 칼륨, 칼슘은. 자, 염소. 원자번호 17번. Cl, 염소. 양성자 17개죠? 전자 껍질이 몇 개? 3주기군요. 3개. 자, 양성자가 17개니 중성 기준 전자도 17개. 대신에 규칙을 맞춰서 첫 번째 2개, 두 번째는 8개. 이게 10개죠? 그럼 세 번째 하나 빠져있죠? 7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봐봐. 이온 결합하면 봐봐. 염화나트륨이 뭐야? 소금이죠, 소금. 이 나트륨이 얘는 봐봐. 여기 하나 비지. 얘는 하나 남지. 단순하게 이거 갖다가 딱 꽂으면 어떻게 돼? 얘도 옥텟을 만족하고 얘도 옥텟을 만족하잖아. 18족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룰 수 있다고. 화학적 안정. 그러려고 이온 결합을 하는 거예요. 염화나트륨이 그런 구조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전자 배치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요거 먼저 가보죠. 알칼리와 할로젠으로 가봅시다. 우리가 1족 금속 원소 여기 하나를 추가할게요. 여기에 RB라는 루비듐이라는 게 있고 저런 게 있구나만 체크하시면 되고 1족 금속이라고 했으니 수소는 참고로 뭐죠? 비금속이죠. 1족 그 금속 원소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해요. 알칼리라는 건 우리가 용액의 액성을 판단할 때 산성, 중성, 염기성 이렇게 판단하거든. 이때 염기성에 해당하는 그 물에 잘 녹는 염기성을 염기를 알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의 특징. 일단은 물에 잘 녹죠. 물에 녹아 뭐가 돼? 염기를 만들어. 그래서 페놀프탈레인 용액, 우리가 그 무색 투명한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부으면 어떻게 돼? 핑크색에 가까운
붉은색으로 반응합니다. 이걸 지시약이라고 하죠. 지시약이 뭐야?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시해주는 약을 지시약이라고 하죠. 자, 어쨌든 알칼리 금속, 물에 잘 녹아. 특징. 그 다음에 물과 격렬히 반응하고 물보다 밀도가 작아.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금속은, 철은 물에 담그면 어떻게 돼? 가라앉지. 웬만한 금속들은 다 물보다 밀도가 커서 가라앉아. 알칼리 금속들은 물보다 밀도가 작아! 그래서 어떻게 해? 물 표면에 떠. 물 표면에 떠서 여기서 막 반응을 해. 격렬히. 자, 그 다음에 굉장히 무른 금속이면 산소와도 반응을 잘 해요. 무르다는 얘기가 뭐냐면 양초 칼로 자르면 쓱 잘리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알칼리 금속 조각을 갖다가 그 칼로, 커터 칼로 자르면 쓱 자르면 그냥 양초 썰리듯이 쓱 잘려. 근데 딱 자른 단면이 엄청 반짝반짝, 선생님 시계 느낌처럼 반짝반짝 광택을 내다가 금방 뿌얘져. 알루미늄 포일 빛나는 부분이 있고 뒷면에 약간 그 불투명한 부분 있잖아요, 그쵸? 광택이 덜한 부분, 그런 것처럼 뿌얘져. 왜? 산소와 금방 격렬히 반응해. 산소와 격렬히 반응합니다. 그래서 물과도 격렬히 반응하고 산소랑도 반응을 잘 하고 물보다 밀도가 낮고 물에 녹으면 액성을 염기성을, 수소기체를 발생시키면서 물의 액성을 염기성, 산성의 반대 물질인 염기성, 물에 잘 녹는 염기를 통칭 알칼리라고 하기 때문에 알칼리 금속이라고 합니다. 자, 얘네들 어디에 쓰냐? 리튬 어디에 쓰죠? 배터리. 리튬 배터리, 나트륨 불꽃 반응색이 뭐야? 노란색이죠? 중학교 때 했지? 그래서 터널에 그 나트륨으로 요런 등을 만들어. 왜냐하면 터널을 어둡잖아, 그치? 그러면 이 선이, 차선이 잘 안 보이는데 나트륨 등을 이용해서 노란색을 보내면 차선이 좀 더 확인이 잘 됩니다. 자, 어쨌든 뭐 미미한 차이지만. 그래서 터널에 나트륨 등을, 그 다음에 칼륨은 비료로 만들어내고, 칼륨은 비료로 만들어내고, 루비듐은 몰라도 됩니다. 그냥 저런 게 있구나 정도만. 자, 다시 정리합니다. 1쪽 금속 원소를 뭐라고 한다?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을 뭐라고 한다? 알칼리 금속. 자, 알칼리 금속의 특징이 뭐다? 일단은 물에 녹아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키며 염기성을 띠게 된다. 그래서 페놀프탈라인 용액이 무색 투명한 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한다. 자, 두 번째, 물과 격렬히 반응하고 물보다 밀도가 낮으며 산소와도 반응을 잘 하며 물은 금속이라 그냥 칼로 쏙 잘린다. 되셨나요? 외워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여기 이제 없는 애들을 두 개 더 써줄게요. 여기는 BR, 브로민이고요. 여기는 I, 아이오딘. 옛날엔 요드라고 했고 요즘 아이오딘이라고 하죠. 여기 요 애들을 우리가 17쪽 원소, 17쪽 비금속 원소를 통칭 할로젠이라고 해요. 할로젠. 아, 선생님 비활성 기체 하면서 하나 안 한 게 있군요. 비활성 기체가 이걸 먼저 합시다. 비활성 기체는요, 얘네들은 원자 하나가 바로 분자야. 그래서 얘를 단원자 분자라고 해요. 단원자 분자. 원자 하나가 곧 분자야. 그러니까 헬륨 원자 한 개가 그냥 바로 기체야. 기체 분자가 돼. 그러니까 쟤네들만 좀 특이한 거야. 얘네들은 너무 우리가 완벽한 마치 그냥 귀족인 거야, 귀족. 야, 귀족이 평민이랑 같이 겸상 안 하잖아, 그치? 나는 귀족이라 너희들이랑 섞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애들도 전부 다 신분 상승하려고 귀족처럼 되려고 이온 결합이나 공유 결합을 통해 18쪽 같은 전자 배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통은 원자 두 개가 공유 결합을 통해서 항상 원자 두 개가 분자가 돼서 기체가 되는, 기체나 액체가 되는 물질들이 존재합니다. 산소 우리가 뭐라 그래? 산소 기체. 야, 산소는 원자예요. O2는 산소 기체고 O3는 오존이야. 분자의 결합에 따라 다 다르다고. 성질 자체가 달라. 그래서 우리가 산소를 O2라고 하고 질소 기체는 N2라고 하죠. 자, 이런 것처럼 O2, N2에다가 쟤네들처럼
F2, Cl2, 그 다음에 Br2, 이건 뭐 I2 이런 요런 애들을 통칭 뭐라고 그래? 원자 두 개가 원자 두 개가 모여 분자가 됐네. 이원자 분자. 그러면 CO2, NH3, 뭐 H2O 이건 다원자 분자. 그래서 단원자 분자와 이원자 분자만 구분해 줄 수 있으면 되고, 비활성 기체는 어떻게? 이원자 분자로 원자 하나가 하나의 분자가 된다. 자, 그럼 할로젠은 특징. 일단은 얘네들은 전부 다 뭐다?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얘네들은 상태도 중요해요. 상태. 자, 상태를 얘 쓸게. 액, 고. 무슨 소리야? 플로린이랑 염소는 평소에 기체로 존재해요. 근데 브로민은 액체로 존재하고 아이오딘은 고체로 존재해요. 아이오딘을 옛날에 요오드라고도 배웠고, 저 아이오딘이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승화성, 보라색 승화성 기체죠. 고체가 가열하면 어떻게 돼? 액체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로 날아가. 자, 얘네들의 활용. 플로린은 불소라고 합니다. 불소. 우리말로 한자식 표현으로. 옛날에 프랑스를 한자식 표현으로 불란서라고 해요. 불란서. 자, 그런 것처럼 플로린은 불소라고 해요. 어디 쓰죠? 치약. 충치예방. 불소. 자, 그 다음에 얘는 염소. 소독하죠, 소독. 우리 수돗물, 수영장이나 수돗물 뭘로 소독해? 염소 소독하지, 그치? 염소 소독하잖아. 수영장, 그 실내 수영장 오래 있으면 약간 눈이 아파요, 염소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우리나라 수돗물에는 미량의 불소도 조금 섞여 있어. 그래서 양치할 때 당연히 정수기 물보다 수돗물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이 염소가 소독 효과가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컵을 설거지를 했어. 이걸 깨끗하게 했다고 정수기 물로 헹궜어. 하나는 그냥 귀찮은 수돗물로 헹궜어. 누가 더 좋을까? 수돗물에 헹군 게 좋아. 오래 냅두면 결국은 세균 증식을 막아줘요. 수돗물이 생각보다 좋아. 전 세계에서 수질이 제일 깨끗한 나라 두 군데가 어디야? 우리나라랑 일본이에요. 우리나라 수질 저는 최고 좋아. 엄청난 화강암지대 때문에. 외국 나가봐. 수돗물 못 먹어. 그리고 수돗물 막 그런 거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거 샤워기 필터 이런 거 있잖아. 샤워기 필터 외국 나가서 끼워놓고 몇 번 쓰면 시꺼매져. 우리나라는 몇 달 써도 그렇게 막 확 변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수돗물 새거 최고 좋아요. 수돗물 그냥 먹어도 되잖아. 그냥 먹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아. 근데 그냥 한 번 더 깨끗하게 먹으려고 정수기로 먹는 거야. 자, 어쨌든 잘 봐. 자, 브로민 몰라도 되고 액체라는 거. 아이오딘 어디다 쓰죠? 빨간 약, 살균수도. 그 잼민이들, 애기들 아장아장 갖다 넘어져서 무릎 까지면 어떻게 돼? 빨간 약 발라주잖아, 그치? 수술할 때도 알코올로 한번 소독하고 빨간 약으로 한 번 더 소독해. 오케이? 자, 할로젠 17쪽 비금속 원소들을 우리가 할로젠 원소라고 한다. 자, 특징. 할로젠과 일족은 격렬히 반응을 합니다. 특히 뭘수록? 뭐냐? 금속과 비금속성이 강할수록 염소와 나트륨이 반응하는 것보다 플로린과 칼륨이 반응할 때 훨씬 더 격렬히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금속성이 강할수록 비금속성이 강할수록 둘이 1쪽과 17쪽이 결합을 하면 훨씬 더 격렬히 결합을 합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1쪽 금속 원소를, 그러니까 수소 제외야 금속이니까 1쪽 금속 원소를 뭐라고 한다? 알칼리 금속이라고 한다. 특징 뭐다? 물에 녹아서 염기성을 띠고 물에 녹을 때 수소기체가 발생하며 물과 격렬히 반응하고 산소와도 반응을 잘 한다. 오케이? 물보다 밀도가 작아서 물에 둥둥 뜨고 리튬 배터리, 나트륨, 터널의 나트륨 등, 그 다음에 칼륨은 비료로 사용한다. 자, 17쪽 비금속 원소 뭘로 존재한다? F2, Cl2, I2의 형태의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고 상태는 기기액고, 기체기체, 액체 고체로 존재한다. 오케이? 얘네들은 누구랑? 1쪽에 그러니까 수소랑도 반응을 잘해요. 염소랑 수소랑 결합하면 뭐가 돼? 염화수소. 그게 염산이야, 염산. 자, 어쨌든 1쪽과 그리고 알칼리 원소와 반응을 잘 한다. 자, 플로르, 불소죠, 치약에. 염소, 수돗물 소독, 아이오딘, 빨간약, 소독력에 만든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화학결합까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온이라는 개념까지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화학결합을 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요거 지워도 되겠죠, 이거는. 요거. 이거 이따 쓰고 이따 지우자. 자, 일단은, 대자연은 항상 안정, 중성, 평형, 균형을 이루려고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바로 뭘 하느냐? 화학 결합을 해요. 화학 결합을 하는 이유는 화학적 안정, 그냥 18쪽 같은 전자배치를 하기 위함이야. 18쪽 같은 전자배치. 그래서 뭐 금속 결합이 있고요. 자유전자들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금속 결합, 그 다음에 곧 배울 이온 결합, 공유 결합, 수소 결합이 있고, 자, 우리는 뭐가 중요하죠?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 얘들이 중요하고, 금속 결합은 그냥 간단하게 자유전자를 통해서 한 칸씩 밀려도 그 연결이 유지되기 때문에 연성, 전성이 좋아요. 쉽게 휘고 늘어나고, 자유전자가 있어서 열전도, 전기전도도 좋고, 그게 금속 결합이고, 수소 결합은 어디서 나오죠? 이거 하나 알아야 돼. DNA의 염기가 무슨 결합을 해? 염기의 화학적 결합이, 염기의 결합이 수소 결합이야.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데닌과 타이민, 그 다음에 그 사이토신과 구아닌, 보통 CG 예술이다, CG 아트다, 또는 CG만 외우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DNA의 결합을, 염기의 결합을 상보 결합이라고 하는데, 그 염기의 화학적 결합을 수소 결합이라고 합니다. 정도 알아주시고. 자, 이온은 금비이온, 금비이온.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을 이온 결합. 공유는 비비공유, 비비공유.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문제를 딱 던져주고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물질을 분류하시오. 그럼 뭐만 찾으면 돼? 금속을 찾아라. 금속만 찾으면 돼. 이 화합물의 쭉 시계, 심지어 무조건 결합 물질의 이온 결합, 염화나트륨을 예를 들어볼게. 대표적인 대표적인 이온 결합 물질인데 보통 맨 왼쪽에 있어. 그러니까 맨 첫 번째에 금속이 있는지만 찾으면 이온 결합 물질이구나. 내가 뭔지 몰라. 무슨 결합물인지 무슨 화합물인지 복잡해서 몰라도 맨 왼쪽에 금속이 보여. 이온 결합 물질. 아무리 찾아도 금속이 안 보여. 그러면 공유 결합 물질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비비공유 금비이온, 비비공유 금비이온 외워주시면 됩니다. 비비공유 금비이온. 비비랑 공유랑 아무 사이 아니야. 그래도 비비공유 금비이온. 비금속과 비금속은 공유 결합. 금비이온. 금속과 비금속을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온 결합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이온이라는 개념을 아셔야죠. 아이온, 이온. 전자를 얻거나 잃어. 전기를 띠는 상태, 입자를 이온이라고 해요. 그러면 자, 두 개가 있죠.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고, 양이온은 전자를 잃었어. 음이온은 그 전자를 얻었어. 그래서 전자를 잃으면 무슨 성질이 강해져? 양의 성질이 증가하고, 전자를 잃으면 음의 성질이 증가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나트륨 볼까? 나트륨 양성자 몇 개야? 11개. 전자도 11개. 중성이지? 그러니까 중성 원자 기준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다고. 근데 나트륨이 전자가 11개고 양성자도 11개인데 상황에 따라 옥텟 교체, 18쪽 같은 전자 배치를 하고 싶단 말이지. 그럼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이게 전자 하나가 얻거나 잃는 게 반응의 횟수란 말이야. 그러면 확률적으로 나트륨은 전자를 하나 버리는 게 유리해, 전자를 7개 얻어서 18쪽처럼 전자 배치를 하는 게 유리해. 전자를 하나 버리는 게 유리하잖아, 그치? 그럼 얘가 전자 하나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 양성자는 11개인데 전자가 10개지.
전자 배치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네온처럼 자기가 안정할 것처럼 하지만 어쨌든 또 물리적으로는 중성이 아니란 말이지. 그런 상태를 이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얘가 전자를 하나 버리면 양의 성질이 하나 강해지지. 써볼게요. 양이온. 자, 대표적으로 나트륨은 전자를 하나 버려서 뭐가 돼? 양의 성질이 하나 강해지네. 그래서 1가. 1만큼 더해졌어. 양의 성질이. 1가 양이온. 된 발음 때문에 1가라고도 하는데 1가 양이온이 되는 겁니다. 자, 마그네슘 봐봐. 마그네슘은 원자가 전자가 몇 개죠? 2개지. 그럼 얘는 네온과 같은 18쪽 같은 전자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전자를 2개 버리는 게 유리해? 6개를 얻어오는 게 유리해? 버리는 게 유리하지, 그치? 횟수 하나당 확률이기 때문에, 화학적 반응 확률이기 때문에. 자, 그럼 전자를 2개 버려. 그럼 쟤는 어떻게 돼? 마그네슘. 전자를 2개 버려서 양의 성질이, 양성자는 12개인데 전자가 10개잖아. 양의 성질이 그 차이 2개만큼 더해져. 그래서 얘를 어떻게 2전자 쓰고 2가 양이온이라고 그래. 그럼 3가 양이온은 알루미늄만 알면 돼서 그냥.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얘네들이 이온이 된대. 이온이 된다라고 하면 1쪽은 몇 가? 1가 양이온. 2쪽은 2가 양이온. 13쪽은 3가 양이온이 돼요. 이렇게. 이런 규칙이 생기죠. 그러니까 주기율표를 이해하는 게, 이 규칙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뭔가 조립하는, 만들어내는 공식이란 말이지. 설계도라고, 설계도. 그러니까 헬륨도 수소도 전자를 하나 벌써 1가 양이온이 돼요. 나트륨 1가 양이온, 칼륨도 1가 양이온이 된다. 마그네슘 2가 양이온, 칼슘도 2가 양이온. 보통 우리에게 나오는 이온 결합에서 나오는 금속은 얘네들이 대부분 얘네들. 5개. 많지 않잖아. 다른 애들 구리도 있고 아연도 있고 은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저 5개가 기본이라고. 자, 그러면 17쪽 염소 가볼까? 염소는 원자가 전자가 7개죠. 그럼 얘는 18쪽 같은 전자 배치, 화학적 안정을 목표로 하기 위해선 전자를 하나 얻는 게 유리해, 7개를 버리는 게 유리해. 얻는 게 유리하잖아, 그치? 그러면 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염소는 전자를 하나 얻으면 뭐 어떻게 돼? Cl하고, 자, 양성자 17개, 전자는 18개. 음의 성질이 하나 더 커지잖아. 뭐라고 표현한다? 1가 음이온이라고 그래. 그리고 음이온은 이온이 될 순간부터는 자기 이름대로 안 부르고 뭐 화라고 붙여. 염소는 이온이 되면 염화이온. 그럼 산소는 이온이 되면 산화이온. 황은 이온이 되면 황화이온. 플로린은 플로린화이온. 이렇게. 그러니까 음이온들은 이온이 되는 순간 이 뒤에 이름을 화로 바꿔줍니다. 자, 그럼 산소 볼까? 산소 원자가 전자가 몇 개야? 6개, 16쪽이잖아. 그치? 안정적인 기준. 이거 불안정 상태 말고 안정적인 상태로. 그러면 저 16쪽 원자가 전자 6개라는 뜻이지? 그러면 얘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18쪽 같은 전자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전자를 2개 얻는 게 유리해? 6개 버리는 게 유리해? 2개 얻는 게 유리하잖아. 그치? 그럼 산소는 전자 2개를 얻으면 어떻게 돼? 음의 성질이 2개만큼 강해지기 때문에 2가 음이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무슨 이온이 된다고? 1가 17쪽은 다 음이온이 1가 음이온이 되고 16쪽은 2가 음이온이 된다고. 이런 규칙이 생긴다. 어차피 많이 나오는 건 염소랑 황도 나오죠. 단독으로 나오는 거 산소랑 염소 2개만 알면 돼. 많지 않아. 되셨나요? 이온 결합 이따 할 건데, 자, 그럼 이온 결합 하기 전에, 방금 뭐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뭘 하려고 그랬냐? 이온 결합 하기 전에. 이따 생각나면 할게요. 그래서, 자, 요거. 그럼 잘 봐. 누구처럼 되려고 하는 것까지 알아야 돼. 예를 들어, 산소가 전자를 2개를 얻어. 그럼 누구처럼 변해?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마그네슘이 전자를 2개 버리면 누구처럼?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무슨 소리야?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까지. 얘네들은 결국은 이온이 되면 누구와? 18쪽이 되면 누구와 같은? 네온과 같은 전자배치를 하려고. 그러면 염소나 칼륨, 칼슘은 누구처럼 되려고 그래? 아르곤 같은 전자배치를 하려고. 되시나요? 아르곤 원자번호 몇 번이야? 18번이야. 오케이, 그럼 양성자 18개에다 첫 번째 껍질 2개, 두 번째 껍질 8개, 세 번째 껍질 8개에서 총 18개. 옥텟을 만족한다고, 화학적 안정.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주기율표에 대한 이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시 정리하고, 조금만 정리하고 쉴게요. 자, 주기율표의 왼쪽으로 갈수록 아래로 갈수록, 왼쪽 아래로 갈수록 무슨 성질이 강해진다? 금속성이 강해진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갈수록, 오른쪽 위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강해진다. 자, 주기라는 게 뭐야? 주기. 어떤 규칙적인 패턴이 반복되는 걸 주기라고 하잖아. 달이 지구를 한 번 도는 주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 한 달. 그게 한 달이야. 약 30일. 그러면 달은 지구를 1년에 몇 번 돌아? 12번 돌죠. 1년이 12달이니까. 지구가 태양을 한 번 도는 공전 주기를 뭐라고 그래? 1년, 한 해라고 하잖아. 여러분들 몇 살이야? 17살인가요? 17살이면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지구가 태양을 17번 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계속 동일한 패턴과 규칙이 반복되는 걸 주기적인 현상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주기는 시간으로 표현을 하지만 화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원소들의 규칙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더라. 그걸 나열한 게 주기율표고, 이 주기율표의 특징, 첫 번째, 모즐리가 고안한 양성자수를 원자번호로 한다. 중성 원자 기준 양성자수 원자수가 같다. 그러니까 이온이 아닌 이상은 기본적으로 중성이야. 그리고 족의 1의 자리수는 우리에게 무슨 원자가 전자수 또는 최외각 전자수를 가르쳐준다. 18쪽만 예외적으로 원자가 전자는 0, 최외각 전자는 8개가 된다. 자, 주기는 우리에게 전자들이 안정적으로 돌 수 있는 전자 껍질 수를 정해준다. 물론 무한대가 있지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건 저 옥텟 규칙, 8전자의 규칙을 기반으로 가장 안쪽부터 채워나가는 규칙.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산소가 존재한다고. 하지만 원소 주기율표라는 걸 연구할 때는 이걸 기반으로 한다. 기본으로 한다고. 그래야 족과 주기가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 산소인데 3주기고 2주기. 말도 안 되잖아. 그치? 그렇게 된다. 자, 1쪽 금속 원소는 알칼리 금속. 17쪽 비금속 원소는 할로젠이라고 한다. 오케이? 원소들은 18쪽 같은 전자배치, 화학적 안정을 목표로 여기서 뭐 다양한 결합, 금속 결합, 이온 결합, 공유 결합, 수소 결합을 하는데 DNA의 그 염기의 결합이 화학적으로는 수소 결합이다 알아두시고, 우리는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을 본격적으로 커밍 순 10분만 쉬었다 하죠. 이거 사진 한 방 찍어 두셨다가 이따가 정리하셔도 됩니다.